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입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한때일 뿐인 거죠.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삶은 참 놀라운 신비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아름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양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시면서 성균관 전 전례위원장님이셨던 최성종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시간에 사시제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례복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모델이 좀 돼주시는 건 어떠세요? 네. 좀 모델이 되려면은 좀 준수한 사람이 나와야 할 텐데. 아, 선생님만한 분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모델이 돼야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최성종 선생님을 모델로 해서 제례복을 어떻게 입는지 그 순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에 열심히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자, 제례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큰 이제 대제, 종묘대제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종묘, 사직, 석전대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제례복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다 입고 나신 모양이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 제례복을 갖춰 입으셨는데도 저런 모습이 아니라서 조금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례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국조 올해의 그 설해에 보면 1474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의 모양도 많이 좀 익숙하진 않죠.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관, 의, 그다음에 방신공령, 그다음에 그 후수, 그다음에 중단, 상, 폐, 수, 대대, 혁대, 홀 이런 순으로 이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중단을 보시면 지금 국조 올해의, 그다음에 태학지, 대한예전 이런 거에 나온 걸 보면 옷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지곤 있지만 중단에 보면 그 상이라는 게 같이 이제 붙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례복의 구성을 보시겠는데요. 자, 제복에는 지금 방신공룡하고 폐슬이 붙어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중단에는 지금 상이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 요즘은 아마 이 상이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또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양관, 방신공룡, 그다음에 후수, 대대 이런 것들이 또 붙어져 있고요. 홀도 있고요. 폐옥도 있고 대대도 있고 예화 이렇게 구성은 많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당상과 당화관이 조금씩 또 모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루마기와 도포 그랬어요. 자, 반드시 도포를 입을 때는 안에 두루마기를 받쳐 입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입은 다음에 도포를 입고 그다음에 술띠를 띠고 그다음에 여기에 망건을 쓰고 갓을 쓰셨죠. 그런데 우리 석전의 그 상망 분향 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도포만 입고 유건이라는 거를 쓰고 계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도포와 유건에 대한 그런 착장법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례복을 보시면요. 의식에서 의례복은 장식적이거나 실용적인 면보다는 의례를 행하기 위한 형식의 표현이기에 상징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복의 의는
천을 상징하고 상은 땅을 상징한다. 상은 전 3폭, 후 4폭으로 앞은 양이 되고 뒤는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고 의라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는 위에, 허리 위에 상반신에 걸쳐지는 것을 의라고 하고 허리 밑으로 걸쳐지는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상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다음은 제복의 구성은 제관, 의, 상, 중단, 폐슬, 환, 수, 혁대, 대대, 폐옥, 홀, 방심공룡, 말, 리로 구성이 되고 품계에는 제관의 양수와 혁대, 환, 수, 폐옥, 홀의 종류에 따라서 반드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상관, 당하관에 구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복의 관리는 세종실록에서는 제복은 국가에서 엄격하고 철저히 관리를 했습니다. 제복이 헐어서 깊고 고칠 수 없는 것은 태우거나 땅속에 묻어 재래복으로 신성함을 유지하였고 지방에서는 지방 수령이 제복 관리를 따로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제복의 구성 제일 먼저 양관을 보시겠습니다. 제관이라고 하며 모양은 금관과 같은데 검은 바탕에 금색량을 하였으며 양은 품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품은 칠량이고요. 양이라고 하면 그 흙에 양의 그 가운데 모양의 금줄로 여러분들이 세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일품은 칠량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줄이 7개가 이렇게 내려서 드리워진 것을 이제 칠량이라고 하고 옆에 보이는 것은 지금 사량인 거죠. 금줄이 4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품은 6량, 3품은 5량이고 참상은 4량이라고 했습니다. 5품은 3량이고 6품, 7품은 2량이고 8품, 9품은 1개의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녀는 모두 뿔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나무로 되어 있죠. 목비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은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종친과 백관들은 금관 조복을 입었어요. 금관 조복이라고 하는 건 아침 조회 때나 연회 때 그 붉은 옷에 그 금관, 노란색의 금관에 이제 양은 그대로 똑같이 이제 내려진 것을 입고 있었죠. 양관의 일종인 금관은 품계에 따라서 양의 숫자가 다르게 돼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품은 5량이었고요. 2품은 4량, 3품은 3량, 4품에서 6품은 두 개의 양이 붙어 있었고요. 7품 이하는 1량을 썼습니다. 대한제국기에는 1품관이 7량을 썼고요. 2품관이 6량, 3품관이 6량, 4에서 6품관은 4량을 썼습니다. 4량, 그다음에 7품 이하는 3량으로 했습니다. 현재 종묘대제의 제복은 대체로 대한제국기의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황제국이 1897년에 이제 황제국이 됐는데요. 황제국의 품직에 따른 것이며 왕국에서는 2등 채강 원칙으로 1품은 5량관을 썼고요. 그다음에 2품은 4량관, 3품은 3량관, 4품에서 6품까지는 2량관을 썼고요. 7품에서 9품까지는 1관량, 그러니까 하나의 양을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양관 뒤에는 비녀를 뿔로 만들어 꽂는데 비녀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고 끈으로 고정해서 맸습니다. 양쪽의 줄 끝에 술을 달아서 늦은 다음에 충이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는 목잠을 쓰고 있습니다. 그 충이라고 하는 거는 귀 이자를 썼는데 그 귀 이에 그 술이 이제 거기에
귓볼까지 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길게 느려뜨려도 굉장히 보기가 흉하지요. 그래서 그 귓볼까지 오는 그 충의의 의미는 많은 잡소리를 걸러들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앞머리에서부터 솟아올라 정수리에 닿는 종선을 양이라고 하고 관 전면의 이마 둘레 부분과 후면의 망으로 짠 부분에 당초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 금리를 칠한 거죠. 그래서 금관, 조복, 금관을 입을 때는 이제 조복을 입는 그런 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홀이 되겠습니다. 홀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잡념이 없이 앞만 바라보도록 함이었다. 상품관 이상은 상하홀을 썼고 당하관은 목홀, 길이는 한 척 2촌이며 위는 둥글고 아래쪽은 모가지인 거죠. 그래서 손잡이는 검은색 비단으로 쌓아매인 거를 지금 옆에서 보실 수 있으시죠? 관리들이 아련할 때 손에 쥐던 것으로 조복과 제복 등 예복에 갖추어 사용을 하였고요. 본래 관원들이 교명이나 계사 등을 잊지 않으려고 기록했던 기구이었으나 현재는 의례용으로 아마 제도화돼 있죠. 예기그 옥조의 홀은 천자는 구옥으로 하고 제우는 상하로 만들었고요. 대부는 대나무 가장자리에 어수의 무늬를 넣으며 사이는 대나무가 본인이나 상하로 해도 되지만 천자를 아련하거나 사례를 할 때에는 홀을 몸에서 떼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홀의 용도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홀이란 신하가 임금을 아련할 때 손에 드는 수판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원래는 임금 앞에서 교명이 있거나 계백할 것이 있으면 그 위에 써서 비망으로 삼았던 것인데 시대가 흘러 나중에는 신하가 임금을 뵐 때 손에 쥐는 단순한 의례용으로 제도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경에 이르기를 홀이라는 것은 잃어버릴 것에 대비한 널판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메모판이라고 우리가 지금 많이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자, 네 번째 가래집남에서는 홀은 홀이다. 임금의 명령이 있을 때 홀 위에 이를 써두어서 갑작스럽게 잊어버리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모판이라고 했던 거죠. 자, 다섯 번째 예기 집설에는 홀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임금이 명령하는 것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달하는 작은 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학의 주에서 홀은 홀의 의미로서 글로 써 놓아서 홀연히 잊어버리는 데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어때요? 메모를 했던 거죠. 메모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중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단은 소매뿔이라 이 섭 끝에 검은 천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이 중단을 백초중단이라고도 합니다. 백초중단. 그렇다면 이 검은 선으로 두른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충과 효를 의미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단은 제복이나 조복 등의 속에 입는 옷으로 중의이다. 중단은 백사로 만들었고 깃과 돌연 수구 부분에 흑선이 둘려져 있는데 이 흑선의 의미가 바로 충과 효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상입니다. 허리 아랫부분에 치마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증으로 만드는데 빛은 훈색으로 일곱 폭인데 앞쪽이 3폭이고 뒤가 후 4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3폭, 후 4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은 의례용으로 붉은색 비단에 주름을 잡은 쪽이 이제 치마인데요. 현재는 붉은색 비단을 세로로 누비고 여기에 흑선으로 선을 둘러서 선 사이에는 가느다란 백선을 넣었어요. 이것을 중단의 앞과 뒤에
그 한 폭씩 이제 부착을 시켰는데 여기서 가느다란 백선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한복이 일제 시대에 아마 그 많이 그 재봉하는 분들이 많이 늘으면서 그때 다시 그 용어를 빌리자면 뭐 하미다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가느다랗게 백선을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위에 사람이 입은 그 위에 아니면 그 상을 보시면 그 붉은 부분과 검은 부분의 중간에 흰 선이 드러나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입니다. 의는 중단 위에 착용하는 흑나로 만든 포다. 흑삼이라고도 하는데요. 의에는 동정과 옥고롬이 달렸으며 넓은 소매가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령 깃 위에 방신공룡이 부착되어서 달령깃 모양 형태이며 앞길에는 패슬이 흉배처럼 부착되었고 왼쪽 가슴에 홀을 꽂을 수 있는 홀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음은 패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패슬은 무릎 가리개죠. 무릎 가리개 붉은색의 비단으로 만들고 흑삼 앞길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7번째 방심공룡입니다. 제례복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방신공룡인데요. 천원 지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조선시대 왕 문무백관들이 제복 착용 시 흰색 기부로 공룡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목에 걸어서 깃 둘레에 댄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 이 방심공룡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심공룡에 대한 부원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천원지방,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네. 땅은 모나다. 그리고 사람은 곧다. 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네. 그 방심공룡처럼 사방 한치라고 그래요. 네. 사방의 한치가 사람의 마음인데 네, 네. 선비가 학문을 해서 천하의 이치를 그 사방 한치 속에 온축을 시키고 네. 평소 때는 온축시켰다가 자기 뜻을 펼 때는 천하에 가득하게 다 펼쳐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방심공룡을 달았다고 그럽니다. 네. 그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늘은 둥글기 때문에 원만하게 생각과 말은 원만하게 하고 행동은 내모가 반듯하게 네. 하라고고 항상 그 정직하게. 네. 그래서 천지인 삼재사상이 거기에 온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네, 네. 그래서 항상 삼가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그 사진이 없는데 방신공룡의 위에 보시면 옆에 오른쪽에는 붉은 끈이 달려 있고 왼쪽에는 이제 그 푸른 끈이 달려 있어 이제 방신공룡을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신공룡의 의미는 또 중요한 것이 궁중에서는 가래라고 하죠. 네. 그 혼례를 할 때 그 임금 왕세자가 혼례를 할 때 이 제복을 똑같은 제례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방신공룡을 빼고 입으면 혼례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례 때는 반드시 방신공룡을 두르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래서 겁니다. 제가 네.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네. 공자님 말씀을 좀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 말은 무슨 하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천하 광명 충만신이요. 그 천하의 광명을 내 몸에 가득 채우고 네. 그다음에 남아지제 사방심이라 남아의 뜻은 사방에 두어라. 네. 예, 그렇게 큰 뜻을 웅대하게 가져라 이 말씀이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방심공룡이 네. 바로 그 뜻입니다. 그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는 후수, 후수라는 거죠. 자, 후수는 지금 대대가 달린 후수인데요.
대대는 의복을 단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후수에 대대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입기도 좀 편리하게 만들어서 합쳐진 것이 지금 대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폐옥을 보시면 이 폐옥도 당상관, 당하관이 색깔이 다릅니다. 폐옥의 폐옥도 다르죠. 당하관은 진주로 이렇게 요즘은 많이 엮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폐옥은 대대를 띄고 나서 양 옆으로 대대 중앙 끈을 엮어서 이제 만드는데요. 매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폐옥을 대대에 어떻게 묶으면 아주 가지런히 묶어지는지 그걸 정확하게 실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각대입니다. 자, 각대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 이제 당상관의 대대고요. 오른쪽이 이제 당하관의 대대가 되겠습니다. 옥으로 장식한 당상관 대대와 당하관 대대. 자, 문무백관이 관복을 입을 때 허리에 띠던 띠로 관직의 품계에 따라서 품대, 관대 또는 각대라고도 하면서 장식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행전이 되겠습니다. 바짓가랑이를 좀 좁혀서 보행과 행동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에 매는 행전은 여러분 지금 이 행전은 우리가 팔에 끼울 수 있는 그 톳이라고 하죠. 그림 그리거나 하는 화가들이 주로 이제 그 옷감에 물감이 드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게 톳이라는 거 그리고 좀 그것이 단정하게. 네. 예. 그거 하기 위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입니다. 말은 버선을 이야기하는데요. 버선은 백포로 만들고 현재는 흰 양말을 신으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대제에 참여하는 제관들은 집에서 나설 때 흰 양말을 신고 가시죠, 요즘은. 그래서 버선 대신 흰 양말로 지금 대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입니다. 이. 자, 이와 신발 중요하죠. 머리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다 마지막에 이제 신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신은 예화 또는 제화라고도 하면서 흑피로 만들고 있죠. 신코에는 흰 줄로 당상관은 여러 줄의 와선 무늬가 있고 당화관은 그냥 외줄로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당상관이 있는 예화는 어때요? 당초 무늬 형태의 코에 그런 무늬를 넣고 있고 당화관은 그냥 외줄로 앞에 흰 부분을 흰 가죽으로 앞을 이렇게 코를 좀 싸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제복 입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저와 이제 함께 하게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옷 입는 착장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하고 우리 최성정 선생님께서 모델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